2017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애인 유수연. 애인은 여당을 찍고 왔고 나는 야당을 찍었다. 서로의 이해는 아기가 맞지 않았으므로 나는 왼손으로 문을 열고 너는 오른손으로 문을 닫는다. 손을 잡으면 옮겨오는 불편함을 참으며 나는 등을 돌리고 자고 너는 벽을 보며 자기를 원했다. 악몽을 꾸다 침대에서 깨어나면 나는 생각한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애인을 바라보며 우리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수많은 악몽 중 하나였지만 금방 잊혀졌다. 벽마다 액자가 걸렸던 흔적들이 피부병처럼 번진다. 벽마다 뽑지 않은 굽은 못들이 벽을 견디고 있다. 더는 넘길 게 없는 달력을 바라보며 너는 평화 말하고 나는 자유 말한다. 우리의 입에는 답이 없다. 우리는 안과 밖, 벽을 넘어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나를 견디고 너는 너를 견딘다. 어둠과 한낮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TV를 끄지 않았으므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애인 유수연 시인의 시입니다.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관계이고 이 시의 전반에 걸쳐서 각 연마다 애인 관계이므로 라는 어구를 살짝 끝에다 첨가를 해두시면 이 시가 조금 읽기가 편할 것 같아요. 우선 애인은 여당을 찍었고 나는 야당을 찍었다. 이 여당을 좀 보수당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을 좀 진보당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당과 야당, 여당이 뭐고 야당이 뭐죠? 우리 한국말에서는 여당이 뭐고 야당이 뭔지 정확하게 잘 안 드러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영어에서는 ruling party라고 해요. party, 즉 통치하는 당이죠. 즉 나라를 이끌어가는 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야당을 영어에서 opposition party라고 해요. opposition party.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를 통치하는 당인데 이 명사를 이렇게 나란히 써두면 앞에 것을 위한 뒤에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당은 반대하기 위한 당이라는 뜻이죠. 야당. 즉 반대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일단 야당은 여당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덮어놓고 반대를 하죠. 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야당의 역할이니까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그죠? 덮어놓고 반대를 해야만 되는가? 어떤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좋다고 해서 찬성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일단 반대를 해둔 다음에 막 싸우죠. 이렇게 막 싸워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또 쇼도 하죠.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가 야당으로서의 역할, 또 여당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여주듯이 쇼도 하는데 사실은 막 싸우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찾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다투다가 슬그머니 서로 협조해서 싹 지나가죠. 네, 그때 국민은 잘 모르죠. 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요.
네, 그게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그런 야당을 인정할 줄 모르면 나라가 산으로 가죠. 지금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당을 너무 업신여긴다든가,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유독 좀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예 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여당, 그러면 이제 보수당을 좀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시 전반에서는. 이 보수당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보수 그러면 왠지 뭔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야당을 좀 진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는 뭔가 바꾸려고 하고 뭐든지 열어젖히려고 하죠.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속성들을 조금 보이는 듯 해요. 정치판에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실제로 연인 관계인데 마치 정치판의 여당과 야당처럼 생각의 차이로 늘 다투는 관계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관계인 거죠. 네, 그런 연인 관계를 정치판에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는 독자의 몫입니다. 서로의 이해는 악의가 맞지 않았으므로, 악의가 뭐죠? 악의? 악의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 들어가는 구멍을 악의라고 해요. 문이 있으면 문의 틀을 악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가 안 맞다, 이 말은 문과 문틀이 안 맞다라는 뜻이죠. 악의가 안 맞았으므로 나는 왼손으로, 이게 왼손 진보 쪽이죠, 문을 열고, 네, 자꾸 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죠. 너는 오른손으로 문을 닫는다. 뭔가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서 궁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다라고 뒤에다 살짝 넣어주세요. 네, 그래도 애인 관계다라고요. 서로 안 맞는데 늘 다투지만 적이 아니라 애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제목에다 써놓고 있습니다. 애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손을 잡으면 옮겨오는 불편을 잡으며, 나는 등을 돌리고 자고 너는 벽을 보며 자기를 원했다. 그렇죠. 어떤 서로에게 서로의 생각, 즉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서로에게 서로 어떤 여기 설명을 안 했나요? 이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도 다르고 뭐 행동도 달라서 궁합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인 관계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서로에게 어떤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떤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을 때, 어떤 서로에게 서로의 생각은 불편하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돌아섰다라고 해요. 그래도 바로 이런 게 애인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몽을 꾸다 침대에서 깨어나면 나는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서로에게 악몽같이 어떤 끔찍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있는 애인을 바라보며 우리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애인을 보며 우리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꿈이 뭘까요? 여기서는 어떤 이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념이 영어로 뭐죠?
그리스어로 이데아라고 하죠. 이데아. 영어로는 그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나요? ideology. 이데아가 이렇게 그리스어로 이데아이고 영어화돼서 ideology, 약간 ideology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데아가 플라톤에 의하면 진짜가 뭔가, 그죠? 어떤 진짜라는 거에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진짜는 저 높은 이데아이고 현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은 이데아의 어떤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면서 바로 진짜는 바로 이 땅에 있다라고 해요. 서로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두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을 찾고 있죠. 뭘 찾고 있어요? 진리를 찾고 있죠. 플라톤은 저 진리가 저 이데아에 있고 저 높은 이데아에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땅, 현실에 있다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했대요. 나는 수많은 악몽 중에 하나였지만 금방 잊혀졌다라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수많은 악몽 중에 하나였지만 금방 잊혀졌다라고 해요. 서로가 어떤 그 절대 진리, 이데아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데아잖아요. 그 이데아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데아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서로가 절대 진리로 여기고 있는 이념이 어떤 달라서 악몽처럼 끔찍하지만 잊혀졌대요. 뭐 계속 담아둘 수는 없으니까. 왜요? 애인 관계잖아요. 바로 그런 게 애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벽마다 액자가 걸렸던 흔적들이 피부병처럼 번진다. 벽마다 뽑지 않은 구분못들이 벽을 견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벽은 소통을 가로막는 존재죠. 그런데 거기에 액자가 걸려 있다고 그래요. 액자가 뭘까요? 액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흔적들이 피부병처럼 번진다라고 했어요. 이 액자, 벽의 액자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액자. 액자에 뭔가 글씨들이 적혀 있죠.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신조나 뭐 영어로 그 신조를 믿음을 belief라고 하죠. 쑥쑥자라는 영어나무 유튜브에 오셔서 영어 공부도 하셔요. 뭐 belief라고 하고 어떤 신조를 creed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원리, 어떤 그 학문의 원리를 principle이라고 하죠. principle.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하죠. 원칙. 아주 강하게 지켜가는 원칙을 덕트린이라고 해요. 네. 또 그 아주 지독한 어떤 종교적 그 신조를 도그마라고 하죠. dogma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죠. 바로 이런 믿음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떤 그 믿음들이 피부병처럼 번져가고 있다고요. 피부병처럼 번져서 그 벽들이 볼성사납게 되는 거죠. 이걸 좀 하나 지울까요? 믿음. 네, 이런 것들 말하는데,
벽마다 뽑지 않은 굽은 못들이 벽을 견디고 있대요. 안 뽑혔어요. 굽은 못이 어떤 못일까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채 어떤 그 소통을 가로막는 벽에 풀리지 않은 채 어떤 맺혀 있는 어떤 원한 같은 것들이죠. 우리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은 그런 원한 같은 것이 벽에 박혀 있대요. 그래서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그런 벽에 상처들이 있고 또 그 상처들은 그런 어떤 벽에 병 들어 있는 거죠. 서로 관계 속에. 그래서 벽이 무너져야 소통이 될 텐데 못들이 다시 말해서 원한 그런 어떤 원망들이 벽에 박혀 있어서 벽이 유지되고 또 벽을 견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는 넘길 게 없는 달력을 바라보며 너는 평화 말하고 나는 자유 말한다 라고 했어요. 1년 내내 다투어도 끝을 맺지 못하고 어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플라톤은 진리를 찾으면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찾으면서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둘 다 추구하는 건 뭐예요? 진리죠, 진짜. 진짜 둘 다 추구하는 건 진짜인데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평화, 나는 자유 말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화가 없는 곳에 자유가 있을 리 없고 자유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리 없죠. 결국 하나의 어떤 그 진리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이상을 어떤 그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답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과 박이라고 말했네요. 그렇죠. 안이 없으면 밖이 있을 리 없고 또 밖이 없으면 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안과 밖은 어떤 서로 공존하는 애인 관계인 거죠. 서로 공존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벽을 넘어서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해요. 벽. 지금까지는 벽을 어떤 불통 또는 대립 서로 다른 생각을 가로막는 어떤 차단하는 장치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서로 다름이 원래 다름은 양쪽에 벽을 사이에 두고 다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거고 그 벽은 둘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그 다름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장치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나는 나를 견디고 너는 너를 견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있어서 우리가 벽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러니까 다름이 있어서 벽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벽이 생겼다. 불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달라서 불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통이 있고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은 서로 그 다름을 이어주는 어떤 장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벽은 가로막고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안에 벽이 있는 것이지 원래 다름과 다름 사이에 벽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견디는 것이고 너가 너를 견디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불통을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둠과 한낮,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반대의 말인데 이거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어떤 속에서 한낮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고요. TV를 끄지 않았으므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약간 코믹한 느낌이 들죠. 뉴스, 언론이라는 것은 언론은 자꾸 자극적으로 어떤 소식을 쏟아내죠. 그러면 우리는 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름이 발생하고 또 자기와 같지 않으면은 다툼이 발생하죠. 여전히 TV를 끄지 않았으므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또 싸울 거리가 생기고 있다라고 해요. 네, 아주 조금 신춘문예,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신춘문예 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보통 신춘문예 시 하면은 좀 보통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렇게 약간 현실과 거리가 먼 단어들로 그런 언어들로 표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우리들 현실 속에 있는 언어로 표현해서 조금 이해하기는 쉽죠.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쉬울 때 우리가 독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수연 시인의 애인에 대해서 함께 감상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